적어도 그냥 언니가 관리를 못한 것뿐이라면 나았을 거야. 문제는 인간이었지. 90년대 초는 세기말이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어. 언니가 수호했던 토지는 인간에 의해 쓰레기 매립지가 되었어. 너도 서채율의 하늘공원에 대해선 알고 있잖아? 미로의 말대로다. 서초울시의 하늘공원은 산 꼭대기에 있는 공원이지만 공원으로 조성되기 이전에 쓰레기 매립지였다. 그렇다는 건 결국 언니는 토지신으로서 이를 막았어야 했어. 하지만 그러지 못했지. 도깨비에도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도깨비들은 이곳이 삶의 터전이야. 이곳의 영맥으로부터 기를 빨아들이고 토양의 공기를 양분으로 삼고 있어. 그런 곳이 쓰레기로 뒤덮인다?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자면 원자력 사고라고 보면 돼. 방사능이 가득한 곳에서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다가 그저 그렇게 죽는 거야. 근데 이렇게 비유하니까 좀 많이 분노할 만하네. 미로의 말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갖는지 실감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와 분위기, 표정 하나하나는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었는지를 상상케 했다. 그리고 그런 도깨비들의 증오와 분노가 한데 뒤섞여 두억신이라는 괴물은 나왔다. 물론 도깨비들 중에서도 언니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 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두억신이 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많은 도깨비들이 언니를 미워해. 미로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그 어조는 담담했다. 목소리에 일말의 괴로움이 묻어있을까 했지만 그런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이내 이해했다. 그 평탄한 어조는 불안과 슬픔, 애달픔이 어우러진 것이 아니라 그에 묻어져 무감각해진 것이다. 너무나도 숱하게 겪어온 일들이기에 감정 자체가 묻어진 것이다. 언니를 찾으러 온 거지?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는다. 물론 알고 있다. 그녀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언니를 찾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런 감정과는 다르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시원영은 그녀가 울면서 세미를 찾으러 갔다고 말했지만 그러한 감정조차 순식간에 말라버린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처절한 일인지를 이해한 순간 안쪽에서부터 역한 기분이 역류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지. 언니는 죽기 직전일 테니까 빨리 찾아야 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을 때 미로가 애써 웃어 보였다. 가서 언니를 찾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나도 계속해서 언니를 찾을 거야. 뭔가 슬퍼. 그러니까 너도 언니를 찾는다면 꼭 나한테 데려와. 시온 형은 형의 이름을 입에 담았을 때 미로는 슬픈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애도 많이 지쳐있는 거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적어도 그 자리에 멈춰있으면 상처입는 일은 없을 테니까. 밉지만 그 애를 탓할 순 없어. 미로는 그렇게 말하며 등을 돌렸다. 바람이 불었다. 검은 단발머리가 흔들린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 고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나호, 대답하자 미로는 숨을 들이켰다. 나는 언니를 죽게 만들 생각 없어. 등을 돌렸기에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내뱉어진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의지를 전해 듣고는 다시금 결심을 굳힌다. 나도 마찬가지야. 대답은 없었지만 미로는 어째선지 어깨너머로 웃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이내 달리기 시작했고 한동안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나 또한 등을 돌렸다. 두렵다. 이 앞에 어떠한 일이 기다릴지 모르겠고
내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으며 순간의 연속인 삶 속에 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다. 기다려, 세미야. 자신에게 들려주듯 되뇌이고는 해가 지기 시작한 땅을 박쳤다. 숨이 차오른다. 폐를 넘어서 목구멍까지 심장이 아파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멈추지 않았다. 내게는 숨을 내쉴 시간조차도 아까웠다. 한시라도 빨리 1초라도 서둘러서 세미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세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맘때쯤이면 멀리서도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치 서로에게 이끌리듯이 세미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녀에게 달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마음은 불안하다. 제발 좀 나와보라고. 누나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단 말이야. 세미와 처음 만났던 커다란 바위 앞. 아무도 없다. 남아있는 건 그저 텅 빈 공허함 뿐이다. 첫 만남이 자연스럽게 상기된다. 그 사람이 내 모델이 되어주기 전. 나도 모르게 그녀를 보고 카메라 셔터를 누를 정도로 그녀에게 이끌렸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기억이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었던 내 마음의 반증이었던 걸까? 전망이 좋은 곳으로 나왔다. 여긴 억새밭이 끝나는 구간이다. 하늘공원의 억새밭은 넓다. 서울에 있는 여의도 공원급이니까 솔직히 찾는 건 쉽지 않다.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눈에 익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찾기 쉽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었다. 여의인 미로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으니 분명 세미가 무슨 짓을 한 거겠지. 하지만 막상 10분 넘게 달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있자니 점점 더 절망감이 목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여긴 세미와 첫 사진을 찍은 곳이다. 백현예술제에 출제한 작품으로 그녀를 모델로 내가 생각한 세계를 그려내고 싶자 했다. 물론 성공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진이 아닌 세미를 보고 싶어서 이곳을 찾았다. 세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그 사람과 함께 웃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기 때문이야. 아직도 나를 보며 웃음 짓던 미소가 머릿속에서 선명하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전망대에 도착했다. 하지만 황갈색의 머리카락과 두꺼운 흰색 파카, 포인트로 눈에 들어오던 연한 분홍 티셔츠, 밝은 웃음소리와 홍조로 어우러진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불안하다. 안 좋은 생각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야가 좁아지고 원근감조차 아득해진다. 빌어먹을. 초조함만이 더해진다. 안다. 이럴 거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내가 목 놓아 그녀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막막하다.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다. 이 지독한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 그러나 내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고개를 돌린다. 아무것도 없었다. 있을 리가 없다. 나는 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걸까? 왜 금방이라도 그녀가 웃으면서 날 맞이해줄 것 같지? 정신 차려. 환상에 젖을 시간조차 없어.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잖아. 그 순간 눈앞에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뭐야? 주황빛? 주홍색의 불빛, 은은하게 빛나는 그 형태. 도깨비? 도깨비였다. 천년 후의 실수로 죽음에 몰아넣어졌었던 일족. 그리고 그런 천년 후에게 그녀가 억새밭에 있는 한 생명력을 갈취당하는 저주를 건 자들. 순간적으로 당혹감과 공포가 찾아온다. 도깨비들의 원념인 두억신이는 한 번은 나를 죽이려 했던 녀석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체인 도깨비들도 나에게... 순간 도깨비가 내게 날아들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다.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며 두 눈을 감고 말았다.
곧이어 끔찍한 고통이 덮쳐올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조심스레 두 눈을 뜨니 도깨비는 일렁이면서 내 주위를 맴돌기만 할 뿐이었다. 뭐 하는 거야? 묻고 나서야 아이러니함에 빠진다. 어린 시절 그렇게나 사진에 열중케 만든 요정이었건만 그들은 이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다. 묘한 서글픔에 젖으면서도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주위를 맴도는 도깨비를 바라본다. 이내 도깨비가 움직였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살랑이면서 주억 불빛의 황혼역을 달린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도깨비의 뒤를 쫓으면서 타들어가는 태양 속에서 신기루처럼 흔들렸다. 하염없이 걷는다. 높게 솟은 억새 풀을 지나 정처 없이 걷는다. 그리고 한참을 도깨비의 뒤를 따라 걷고 있을 때 마치 수면에 부딪힌 듯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다. 물속으로 들어가듯 부드러운 감각이 몸을 휘감고 어디선가 환한 빛이 들어온다. 눈부신 빛이 쏟아졌다.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 천천히 세계의 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탄식도 단말조차도 입에 담지 못한 채 그저 굳어버린다. 눈앞에 펼쳐진 이질적인 광경은 적잖이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본 억새와 똑같았지만 대부분 시들어 있었다. 억새가 뿌리를 뻗은 지면은 시꺼멓게 변색되어 있었고 냄새는 없지만 어디선가 지켜볼 때마다 어지럼증을 역한 감각을 유발했다. 등 뒤로 돌아보자 그곳에는 여전히 드높은 억새밭이 펼쳐져 있었지만 눈앞은 달랐다. 마치 이곳만이 공간이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 아 설마 세미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온 건가? 도깨비는 말이 없었다.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앞서 나갔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간다. 썩어 문드러진 억새밭의 공간을 바라보고 있다가 깨닫는다. 이곳이다. 이곳이야말로 천년후가 죽인 도깨비의 나라. 그 중심부인 것이다. 도깨비는 환술에 능하다고 했던가?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만일 이 억새밭에 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어두운 표정으로 도깨비의 뒤를 쫓는다. 그리고 차츰차츰 기억의 단편을 더듬어 가기 시작했다. 알고 있어. 나는 이곳을 알고 있다. 아주 낯이 익은 익숙한 감각이 든다. 나는 이 요정의 나라에 도깨비 나라에 온 적이 있다. 모퉁이를 하나 돌자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섰다. 웬 정자? 아니다. 이것 또한 알고 있다. 어느덧 노을로 물든 하늘 아래 아까와는 달리 파릇파릇한 살아있는 억새들. 마치 사람이 꾸며놓은 듯한 휴게 공간. 그 사람이 설명해 줬었다. 가끔 하늘에서 엄청난 사람이 내려온다고.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그때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인간의 것을 모방해서 꾸며낸 공간이라고 했다.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 잊혀질 리가 없지. 우리는 이곳을 비밀기지라고 부르며 놀았으니까. 그런데도 잊어버리다니. 그런데도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함께했던 시간들은 사라졌고 나누었던 감정들은 빛이 발에 으스러져 풍화되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했을까? 무엇이 옳은 판단이었을까? 갑작스럽게 두통이 몰려왔다. 묘한 현기증이 일어난다. 왜 이러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감정이 격해진다. 나는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은 눈물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이 있었다. 은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본 채로 굳어버렸다. 바람이 분다. 바람은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찬란했던 요정의 나라에서 이제는 바스러진 도깨비 무덤에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억새밭이 요람해서 그 사람과 내가 서 있다.
나오가 아닌 10년 전의 야오로서. 불현듯 그 사람의 눈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사람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한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목이 메인다. 하지만 어떻게든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면서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본다.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울음은 끊이질 않았다. 너는 진짜 멍청한 바보야.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네. 왜?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분명 도깨비와의 거래로 모든 기억을 지웠을 텐데. 나도 모르겠어. 다만 불현듯이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 이제까지 잊고 있었던 것들 모두 다. 그래, 내가 형이 아닌 동생이었다는 것까지. 세미의 오열이 커진다. 나는 서둘러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발은 멈추었지만 그 사람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기억해? 그래, 10년이야. 10년이나 기다리게 했어. 모든 걸 잊어버린 채로. 너무한 거 아니야? 용서해달란 소리는 안 할 거야. 나도 알아. 그럴 자격 없다는 거. 나는 입을 다문 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젖은 눈동자가 마주한다. 슬픔, 괴로움, 기쁨, 환희,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눈동자였다. 조금씩 울음이 잦아든다.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만 묻고 싶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약속한 건 누구였어? 그런 말을 꺼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호흡이 가빠오기 시작한다. 어지럽다. 온몸이 삐걱거린다. 알고 있다. 이런 물음이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랜 세월 끝에 진실을 마주하고자 한 것이다. 대답해줘. 그 사람은 재촉했지만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굳은 결의에 망설임은 없었지만 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한단 말인가? 나오, 너였어? 다시 한번 되묻는 물음에 그 이상의 침묵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날 내게 약속한 사람은 나오였던 거야? 그녀의 물음으로부터 나는 더 이상 등을 돌릴 수 없었다. 그래, 고개를 끄덕였다. 너를 울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돌아온다고 약속, 아니, 거짓말을 했어. 이건 모두 단지 그뿐인 이야기야. 어딨어? 야오는 지금 어디 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하고 목이 메인다. 호흡을 하기 힘들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다. 하지만 몇 번이고 스스로를 질타하며 참아낸 뒤 울고주 눈동자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 더는 없어. 뭐? 야호는 이제 없어. 네가 기다리는 야호는 두 번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어. 거짓말. 그 사람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녀는 지금 1분 1초의 매 순간에 절망에 떨어지고 있었다. 왜 또 거짓말을 해? 그렇게 나를 속여야 직성이 풀려? 그래, 어쩌면 나는 천부적인 거짓말쟁이일지도 모르지. 세미는 입에서 흘러나오는 호흡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하염없이 눈물이 떨어져 내린다. 가슴이 아려왔다. 피멍이 든 가슴을 누군가가 망치질하고 있었다. 근데 난 뭔가 이 주인공 왜 이렇게 바람 캐릭터냐. 나는 널 잊었어. 어느 순간부터 억새밭을 차츰 멀리했지. 사람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기억은 의식 깊은 곳에서 그걸 잊으려고 하는 증상이 있다고 해. 시간은 나를 반강제적으로 치료해 갔어. 나는 너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고 말았지.
너는 아니었는데. 세미는 천천히 자신의 눈가를 훔쳤다. 근래에 본 그 사람의 모습 중 그건 가장 처참한 몰골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 어떤 눈물도 그녀에게서 보이지 않았다. 그게 답변이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를 좋아했던 두 명의 야오 중 살아있는 야오로서의 대답이야. 그것은 애써 부정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이었으며 우리 관계의 가장 일그러진 중심축이기도 했다. 당신을 사랑하며 보답받지 못했고 때문에 저주하며 동경했던 9살 소년의 마음, 이것이 흔해 빠진 어린애의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며 상실에 대한 이야기이자 어느 거짓말쟁이 이야기다. 그래, 그녀가 내게 우리에게 붙여줬던 별명, 이 어르듯하는 한자어인 야오는 오로지 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10년 전 이곳에 존재했던 야오는 둘. 하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 유나오, 그리고 남은 한 명은 나를 원망해도 좋아. 내겐 그럴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때 내 감정을 분명히 말하자면 나는 네가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나는 너를 정말로 좋아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게 서로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이별이었으니까. 너도 알고 있잖아. 바람이 분다. 지독한 바람이 한없이 분다. 우리는 너를 좋아했고 그런 형과 나는 쌍둥이였으니까. 그렇게 입을 열었다. 10년 전 모든 것이 망가지고 거짓말을 시작한 날의 이야기를. 아, 또 과거 이야기 시작한다. 좀 같이 좀 가. 그 자식은 정말 누구보다도 발이 빨랐다. 분명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이건만 언제나 나보다 앞서 나가기 일쑤였다. 나는 늘 재빠른 그의 다리가 약속했다. 저만치를 앞서 나가 있는 그는 등을 돌린 채 나를 바라보고는 시익하고 기분 좋은 미소를 입가에 그린다. 야, 동생, 고기 좀 많이 먹어야겠다. 이 정도 언덕도 올라오는데 힘들어하면 어떡해? 그럼 고기를 줘. 내가 말했지. 김치찌개에서 돼지고기만 골라 먹지 말라고. 너만 먹어?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지롱. 너랑 있으면 난 언제든지 정말 나쁜 말을 해버릴 것 같아. 귀엽네. 목에 그런 걸 주렁주렁 걸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게 내가 들어준다고 했잖아. 안 줘. 내 거야. 아빠 건데 네가 그냥 달라고 줄기차게 조른 거 아니야. 아이 시끄럽네 진짜. 어쨌거나 아빠가 나 줬으니 내 거라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지. 난 정말 네가 싫어. 어젯밤에 공포 영화 보고 잠 안 온다고 나랑 같은 이불 쓴 건 누구였더라? 난 진짜 네가 싫어. 너 되게 순수하게 싸운다. 남자애들 두 명이서. 여론은 낄낄거리면서 후다닥 도망치기 시작한다. 너는 백날이 걸려도 달리기로는 나 못 이길걸? 같은 쓸데없는 도발을 한다. 문제는 망할 자식이 그런 말을 하면 이쪽도 불타오른다는 거지만, 나는 정말로 진짜로 거짓말 1도 안 치고 연호 형이 정말로 싫다. 선생님에게 억새밭에 대한 전설을 들은 나는 엄마에게 자세히 물어봤다. 그렇게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는 무척이나 가슴이 뛰는 이야기였다. 이 억새밭에는 요정들이 산다고 한다. 요정들은 억새밭 사이를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보다 이곳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참 신기한 이야기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정들의 사진을 찍고 싶은 소박한 소망 하나만으로 불이 나게 하늘공원으로 걸음을 옮겼다. 혼자 가면 심심하니 연우를 데리고 나왔는데 나보다 자기가 더 팔팔한 걸 으스케하는 걸 보니 기분 나쁘다. 하여간 바보다 바보.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서둘러 오라고 지적하는 형을 데리고 온 것을 후회하면서
연우의 뒤를 쫓아서 발걸음을 옮겼다. 어느덧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 아래 억새밭은 드넓었다. 마치 우주 같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공기는 너무나도 산뜻했다.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우와. 입에서는 제멋대로 탄성이 튀어나왔다. 연어도 같은 기분이었는지 우리 두 사람은 입을 벌린 채 황혼으로 물들은 억새숲을 바라보았다.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적어도 지금 이 풍경이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손가락을 움직인다. 이 예쁜 요정의 나라를 어떻게 카메라에 담지 않을 수 있을까? 셔터 소리가 기분 좋게 울려 퍼졌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오. 꽤나 오랫동안 사진 찍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였다. 주황색의 불빛이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의 무리가 황혼 속을 맴돈다. 반딧불들이 축제라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굉장해. 뭐야 이거? 어른들은 보이지 않는 걸까? 주위 사람들은 불빛이 있는 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전에 동화책 속에서 요정들은 아이들 눈에만 보인다고 했는데 정말일지도 모르겠다. 요정들을 향해서 카메라를 움직였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번쩍인다. 요정들은 눈이 부셨는지 빙글빙글하고 주위를 빙빙 돌더니 이내 저 멀리로 달아나 버렸다. 왠지 그 꼴이 우스워서 웃음이 나와버렸다. 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카메라의 액정을 바라보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넓디 넓은 억새벌판이 펼쳐져 있을 뿐 요정들의 모습 따위는 어디에도 비춰지지 않는다. 뭐야 고장났나? 뭐가? 연호가 내 목소리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가왔다. 카메라를 몇 번이고 조작해봤지만 요정들은 역시나 찍혀있지 않았다. 이상하네. 분명히 찍었는데. 야 연호야, 이거 이상해. 분명 내가 요정들을 카메라로 찍었는데 하나도 안 찍혀. 에? 요정? 뭐야, 너 못 본 거야? 저기 있었잖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주황색. 아침에 혹시 오이 먹었어? 너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내 머리가 이상해져도 오이는 절대 안 먹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좀 마. 야, 요정이란 거 다 뻥이야. 우리 엄마가 그냥 우리들 놀려주는 거라고. 그런 게 있을 리 없잖아. 요정이 있으면 산타클로스도 있겠다. 연호 형이 거기까지 말했을 때였다. 다시금 내 눈앞에 주황빛 요정들의 모습을 드러냈다. 나왔다. 야, 봐 저거. 진짜 떴잖아. 또 난리네. 오이도 안 먹었는데 그런 헛것이 보일 리. 뭐야 저거? 오늘 아침에 엄마가 나한테 오이를 먹였던가? 거 봐, 내가 뭘 했어. 진짜 있다고 했지. 게다가 저 요정 어른들한테는 안 보이나 봐. 다들 머리 위에 있는데 하나도 신경 안 쓴다고. 말도 안 돼. 그럼 산타도 있는 거야?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 갔잖아. 서기가 그러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아빠랑 엄마가 짜고 치는 거라던데? 아니야, 있어. 생각해봐. 산타가 엄마랑 아빠면 왜 우리한테 선물을 주겠어? 우리 1년 내내 속만 썩였는데. 씨, 본인들도 안 해. 그것도 그렇네. 산타 할아버지는 진짜 있었던 건가? 연호는 심히 고민에 빠진다. 이제부터 착한 아이가 되기를 고민하고 있나 보다. 그러더니 나를 바라보며 피식 웃고는 어깨를 살짝 치면서 앞으로 달려갔다. 저 불빛 어디까지 가는지 쫓아가 보자. 나 먼저 간다. 야, 같이 가. 에이꼬야. 있는 힘껏 지면에 달리는 소리. 요정의 뒤를 쫓는다. 요정이 멈춰섰을 때 카메라를 들어 올리고 몇 번이고 셔터를 눌렀지만 역시나 요정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나 가까이 있는데 닿지 못하다니. 요정이 달리기 시작한다. 나도 이를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갑작스레 부드러운 수면 위에 부딪힌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라? 이상하다. 뭐였지? 왜 갑자기
등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어디에 부딪혔던 걸까? 연호야! 그러고 보니 형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다. 대체 어디로 샌 거람? 일단은 아까 그 요정부터 다시 찾고 보자. 혹여나 놓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시금 요정을 찍기 위해 고개를 돌린 그 순간 그곳에는 굉장히 예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커다란 옥새풀 앞에 놓여진 작은 바위에 몸을 기대고 있는 그 사람은 고운 한복을 입은 채 눈을 감고 있다. 자고 있는 걸까? 나도 모르게 숨을 삼킨다. 와, 어떻게 이런 예쁜 사람이 있을까? 마치 선녀님을 보는 것만 같다. 침을 꼴깍 삼키고는 천천히 카메라를 움직인다. 지금 이 빛나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다. 찰칵하고 카메라 세타가 울려 퍼진다. 2장, 3장 정도로 찍고 카메라 화면을 바라보니 마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담겨져 있는 듯 했다. 그때 천천히 선녀님이 눈을 떴다. 어째선지 나도 모르게 선녀님에게 들키지 않도록 억새밭 사이로 몸을 숨긴다. 잠이 들었나? 저주 때문에 몸이 좋진 않군. 옛 추억에 잠시 들렀건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나도 모르게 선녀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 어쩔 수 없겠지. 나는 죄인이니까. 취할 대로 취하거라. 계약은 계약이다. 약속을 어기고 내 감정에 못 이겨 돌아온 대가는 치러야지.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가도 된다.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쭈뼛쭈뼛 억새 사이로 선녀님을 보기 위해 빼꼼히 고개를 내밀자 어느덧 선녀님은 많은 요정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다. 잠시 뒤 선녀님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기운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더니 아름다운 오로라를 그린다. 그것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던 찰나였다. 벼랑간 선녀님이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한다. 그 사람은 입을 가리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숨을 삼키고 말았다. 선녀님이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디 아픈 걸까? 내심 선녀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자 문득 선녀님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나도 모르게 숨어버린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쾅쿵쾅거린다. 걔 누구냐? 왠지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대답하면 혼날 것만 같았다.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누구인데 이곳에 있는 게냐? 입을 다문 채로 조용히 침묵을 지킨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심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때 문득 바로 옆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작은 여자아이였다. 귀엽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그 아이는 꽤나 놀란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어라? 하지만 방금 전까지는 선녀님밖에 없었는데? 역시 어린애였나? 하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결계 안쪽으로는 좀처럼 들어오기 힘들 테지. 현실을 깨달으니까. 작은 여자아이를 지나쳐서 선녀님이 있던 공간을 살펴본다. 그러나 그곳에는 더 이상 선녀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왜 없지? 없다니. 뭐가 말이냐? 그게...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진다. 사실 낯선 사람과 말하는 것은 익숙치 않다. 연호에 비해 나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다. 어쩐지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다행이지만 괜찮다. 천천히 말해보거라. 네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마. 뭔가 여자아이가 이런 말투로 하면 뭔가 신기할 것 같다. 그 애는 마치 옛날 옛적 동화에 나오던 어른처럼 말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만 강했고 한참을 기다려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애는 그런 내게 질리지도 않는지 웃으면서 조용히 내가 대답하길 기다려준다. 저기
넌 어디서 왔니? 저쪽에 말이야. 방금 전까지 어떤 선녀님이 있지 않았어? 한참을 기다려준 그 애에게 보답해야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용기를 쥐어짜내 입을 열기 시작한다. 선녀님? 그 여자애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벙찐 표정을 하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무엇이 그리 재밌는지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웃더니 눈가에 맺힌 눈물까지 훔친다. 왠지 비웃음을 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다. 왠지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금방이라도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그때 그제서야 그 애는 손사래를 치면서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놀란 게 아니야. 그저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어서 순수하게 웃음이 나왔을 뿐이다. 그래, 어린애를 대상으로 나 혼자 재밌어하면 안 되겠지. 야옹이다. 가끔은 아이의 시선에 맞춰볼까? 그 애는 혼자 무언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리더니 갑작스레 말투를 바꾸고는 싱긋 웃어 보였다. 안녕? 뭐야 갑자기. 작은 여자아이가 인사를 건네왔다. 그 인사에 뻣뻣하고 졸려난 인사로 화답한다. 얘, 네 이름이 뭐니? 그 환한 웃음에 순간적으로 모든 게 멈춰버렸다. 그것은 아주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강렬했고 나는 아마 죽기 전까지 이 애의 웃음을 잊지 못하겠지. 응, 아마 그럴 거다. 나는 유나후야. 이름을 대답하고 나서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본다. 어느덧 선녀님에 대한 것은 잊고 오로지 눈앞의 여자아이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올랐다. 너는? 나는 10월 중순. 그날은 하늘이 높고 무척이나 날씨가 시원했다. 내리쬐는 온화한 햇살과 산들바람 아래에서 나는 처음으로 은세미를 만났다. 근데 형은 어디 갔어? 좀! 야! 빨리 좀 와! 아, 되게 재촉하네. 너 왜 이렇게 빨리 가? 내가 빠른 게 아니라 연호 네가 느린 거야. 아니거든, 반대거든. 네가 너무 빠른 거야. 나오는 우리 반에서 달리기 제일 느린데 이상하네.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 뭐야? 알았다. 너 또 그 여자애 만나고 싶어서 그러지? 그런 거 아니거든. 너 미쳤냐? 형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이상한 말해서 그러는 거잖아. 굳이 만나고 싶으면 혼자 가면 되지. 왜 꼭 날 데리고 가는 거야? 혼자 가면 쪽팔리잖아. 보고 싶어서 가는 거 맞네 뭐.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정말 너 진짜 싫어 좀. 연호한테 멍청이 바보 똥개 해산 말미잘 중학생 되었을 때 여드름이 나와 왕창 나라 같은 저주의 말을 퍼부어준 뒤 무지개 반사는 소리를 들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한 형이다. 씩씩거리면서 언덕길을 올라가자 연호도 씩씩거리면서 뒤로 따라왔다. 나는 정말이지 형이 너무너무 싫다. 그래, 뭐 형이 말한 대로다. 그날 이후로 나는 꼬박꼬박 억새밭에 들러서 그 애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낯가림이 심하고 쑥맥이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어디선지 그 애와 함께 있다 보면 즐거웠다. 그 애는 조용히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고 자기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곤 했었다. 늘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가끔은 허탕을 치기도 했다. 그럴 땐 연호가 나에게 한참을 투덜거렸고 그럴 때마다 나는 연호에게 고래밥과 홈런볼을 사다주며 달래줘야 했다. 어찌됐건 우리 두 사람은 자주 억새밭을 찾았고 연호도 말은 그렇게 해도 곧잘 따라와 주었다.
홈런볼 맛있지. 샘이랑 만나는 건 짧은 시간 동안이었다. 늘 가는 장소에서 그 애를 만나고 수다를 잠깐 떨면 그 애는 이제 가봐야겠다라면서 훌쩍 떠나가 버린다. 그럴 때면 무척이나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때려 쓰고 싶진 않아서 언제나 잘 가라면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렇게 뒤로 돌아보면서 떠나갈 때면 그 애는 어째선지 슬픈 듯한 미소를 짓는다. 나는 그 애가 항상 슬픈 표정을 짓는 게 무척이나 신경 쓰였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물을 용기는 없었다. 넌 맨날 어디 가? 그날은 안녕이라는 말을 남기며 등을 돌린 세미에게 연호가 그런 말을 건넸다. 어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맨날 우리랑 잠깐 이야기하고 어딘가로 가버리잖아. 엄마라. 난 딱히 엄마가 없는데. 헉 하고 숨을 삼켰지만 연호는 그래? 라며 눈을 말똥말똥 뜨고만 있다. 정말 얘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안절부절하고 있던 찰나 정말로 뜬금없이 그럼 오늘 우리랑 놀러 가자. 그런 말을 꺼낸다. 내가? 너희랑? 늘 먼저 가면 재미없잖아. 혼낼 사람이 없으면 우리랑 같이 놀다가. 나우도 그러고 싶대. 어때? 나오가 내 팔을 툭툭 치면서 대놓고 찡긋한다. 와 진짜 눈치는 죽었지만 센스는 살아있었다. 사랑해 형. 뭐야. 괜찮다면 같이 놀러 가자. 떨리는 목소리로 세미에게 말을 건넨다. 세미는 그런 우리 두 사람을 보더니 언젠가 보여줬던 슬픈 미소를 지었다. 고맙지만 오늘은 안 돼. 안 된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까지 아팠을까? 실망한 기색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있었을 때 연호는 또? 그래? 하고는 눈을 말똥말똥 뜬다.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놀자. 너 피카츄 돈가스 먹어본 적 없지? 맛있지. 뭐? 피카츄 돈가스. 피카츄 돈가스. 그게 뭔데? 학교 앞에서 파는 엄청 맛있는 거야. 다음에 같이 놀러 가면 하나 사줄게. 너 어릴 때는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세미는 묘한 눈으로 연우를 쳐다보더니 이내 알았다면서 고개를 돌린다. 그럼 잘 있어. 어쩐지 쌀쌀맞은 한마디를 남기고 세미는 저 멀리로 떠나갔다. 갔네. 그렇네. 세미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연호가 그런 말을 꺼냈다. 근데 꼭 나만 얘기한 것 같잖아. 너도 뭐 말 좀 해봐. 뭔가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연호를 어깨를 으쓱해 보인다. 연호를 어깨를? 엥? 걔 얼굴이 호빵이라고 생각하면 돼. 넌 항상 호빵한테 말 거냐? 가끔 붕어빵이기도 해. 여름에는? 조스바. 네 뭐야? 머릿속을 아. 도통 모르겠어. 붕어 싸만코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사소한 이야기를 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화를 냈다던가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던가 그런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를 세미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해간다. 세미는 그런 이야기에 때로는 맞장구를 치고 관심을 보이다가도 가끔은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럴 때면 오늘은 갈래라며 또다시 훌쩍 떠나버린다. 친해지기 어려운 애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 애는 좀처럼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굉장히 먼 거리가 있는 것 같았다. 샘이 걔 말이야. 어느 날 세미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형이 그렇게 말을 꺼냈다. 걔는 뭐랄까 뭔가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하다니? 나도 몰라.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연우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자 형은 정말로 몰라라면서 고개를 젓는다. 어쩌면 세미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겪어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랑 쉽게 놀 수 없는 걸지도. 그런 거야? 뭐 노력해 봐야지. 형은 그렇게 말하면서 쭉 기지개를 편다. 좋아. 왠지 나도 오기가 생기는데. 은세미, 너를 내 친구로 만들어주지. 뭐야? 너 되게 삼류 악당 같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학교가 끝나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억새밭에 올랐고 그 넓은 득평지에서 우리는 자주 수박꼭질을 하며 놀았다. 솔직히 말하면 세미는 딱히 놀고 싶은 마음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형이 손을 잡고 이끌면 별말 없이 따라와 어울려 주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자 우리들이 찍은 사진도 우리들이 찍힌 사진도 늘어갔다. 우리는 억새밭을 달리면서 놀고 이야기를 하며 사진을 찍어가면서 시간을 보냈다. 세미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다가도 끝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말을 집어넣었다. 다만 그 횟수가 조금은 줄어든 것처럼 보여서 무척이나 기분 좋았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마음에 걸리는 사실을 하나 알아냈는데 세미는 이 억새밭에 살고 있는 요정의 이야기를 싫어한다는 거다. 그리고 어째선진 모르지만 요정들 또한 세미를 싫어한 듯했다. 요정은 표정이 없었기에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세미를 싫어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정말로 뭐랄까, 세미는 이상한 아이다. 세미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냈다. 커피 우유였을 줄이야. 세미와 나눠 먹기 위해 형과 함께 먹을 것을 사온 적이 있었는데 그 애는 커피 우유를 마시면서 엄청 좋아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맛있는 건 먹어본 적이 없어. 세상에, 신세계야. 처음으로 그 애의 사적인 취향을 알게 된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 애가 웃는 모습이 참 좋았다. 다 보면 왔던 곳이네. 어릴 때 그날은 사진기를 들고 주위 풍경과 함께 멀리서 세미를 찍고 있었다. 세미가 빤히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내 쪽으로 다가온다. 나도 한번 찍어봐도 돼? 네가? 붓은 많이 놀려봤지만 그런 기계로 세상을 닦는다는 게 신기해서. 가끔은 말이야, 지식이 있어도 세상이 변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 도태되는 감각. 난 그게 너무 싫어. 넌 되게 어려운 말도 잘 아는구나. 그러니까 어린애 치고는 되게 말을 너무 나오가 어른이 되면 분명 자연스레 알게 될 거야. 근데 딱히 숨기려고 하는 것은 없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알려줄래? 응. 그러니까 여기 작은 버튼 있지? 이게 셔터라는 거고 카메라를 이렇게 잡아서 잡는 걸 파지라고 한대. 그리고 앨범 모드로 들어가려면 여기? 정답. 세미가 작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카메라 액정에 비친 버튼을 가리킨다. 무척 예쁜 손가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오야? 맞아, 거기야. 허둥지둥 당황하며 세미의 질문에 답한다. 얼굴이 달아오는 것 같다. 부끄러워.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였구나. 몰랐어. 인간의 기술력이란 정말 하늘을 거듭할수록 진보해가는구나.
어린애가 진짜. 중얼거리는 세미를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 가끔씩은 엄청난 어른을 대하고 있는 것 같다. 너 엄청난 어른이랑 대화하고 있는 거 맞아. 그치? 내일 가는 곳 갈까? 세미의 말에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던 형의 이름을 부른다. 세미가 자주 가고 좋아하는 장소가 있었다. 전망대였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것 같은 이 전망대를 세미는 꽤 좋아했다. 왜 그렇게 좋아해?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내가 관리하던 때는 이런 구조물이 없었거든 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세미는 한국에서 꽤나 높으신 분의 딸인 걸까? 전망대에 오르니 산뜻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다. 상쾌했다. 우리들의 키가 작아서인지 이곳이 마치 세계 전체가 되어버린 것만 같다. 야호! 연어가 한껏 숨을 들이마시더니 그렇게 소리를 높였다. 질세라 나도 해본다. 그러자 세미는 그 옆에서 어쩐지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뚱멀뚱 세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자 세미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아, 설아. 그런 거 좋지 않아. 왜? 그렇게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 동물들이 놀랄 거야. 게다가 여기 주민들도 놀라서 다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치만 산 정상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 맞아. 아빠가 알려줬는데. 사실 인간들이 그렇게 외치는 건 구조신호의 일환으로 쓰던 거야. 꽤 오래전부터 등산객의 심볼 같은 걸로 자리 잡았지만 요즘엔 아무도 안 해. 애초에 내가 살던 때에는 산을 탄다는 건 일을 한다는 말이야. 그렇게 소리 지를 여유 따윈 어디에도. 세미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내가 살던 때라니. 가끔이 얘는 알 수 없는 말을 한다. 물어봤을 때는 우리랑 똑같은 9살이라면서. 애초에 야오라는 건 여우를 뜻하는 말인데 대체 그 말은 어디가 어원인 거야? 아차, 얘네 9살이었지. 아씨 뭐야. 뭔가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한숨을 쉬는 셈이었다. 그치만 뭔가 아깝다. 야오라고 외치는 거 난 좋아했는데 왠지 상쾌하니까. 동물들이 놀란다면 어쩔 수 없으려나. 맞아. 나도 좋아했는데. 너희들은 참 취향도 신기하구나. 울림이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 그럼 둘 다 야오라고 별명을 붙이면 되겠네? 에? 뭐야 그게? 나니 거래. 헐. 촌스러워. 방금 울림이 좋다고 안 했니? 그래도 별명이면 조금 더 세 보이는 게 좋잖아. 울트라 리스크 같은 걸로 해줘. 울트라 리스크. 그럼 난 히드라 리스크 할래. 아니 갑자기 왜 스타크래프트 저그가 나오는 애. 그게 뭔데? 아휴. 아빠가 옛날에 하던 민속놀이의 캐릭터래. 이름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 민속놀이 중에 울트라 리스크하고 히드라 리스크가 있어? 내 것도 짱 세 보이지? 나는 너희들이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 민속놀이는 윷놀이나 투호 던지기, 팽이치기 같은 거 아니던가? 그런데 무슨 리스크? 원래 시대는 변하잖아. 민속놀이도 변하는 거야. 아니 스타크래프트가 언제부터 근데 뭐 민속 국민 아씨 모르겠다. 유나오, 너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소리니? 잘은 몰라. 세미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뭔가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요즘 애들은 이상해. 너도 요즘 애인데? 세미는 뭔가 묘한 표정을 짓더니 어쩔 수 없나라고 작게 말하며 어깨를 으스겼다. 내려가자, 야오야. 나는 연호인데. 나는 나호고. 야오라고 부를 때는 둘이 함께 부른 거라고 생각해도 쌍둥이잖아?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 맞아. 헷갈릴 것 같은데. 아 나 이 초딩들 진짜 그냥 그렇다고 해 그냥. 야오야, 왜?
왜? 잘하네. 그렇게만 하면 되겠어. 뭔가 진 기분인데. 그러게. 연호랑 같이 나란히 딸딸한 표정을 하자 세미가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마음에 들어. 늙은 여우 하나와 어린 여우 둘이라. 재밌는 조합이잖아. 세미는 킥킥거리면서 어째선지 기분 좋아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가끔은 이 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니까. 여우야, 같이 가. 너무 빨랐나? 기다릴게. 나와 연호의 말에 세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내가 오늘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옥새밭에 제공하고 있는 생명력이랑 재생되는 생명력은 비등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역시 악영향을 많이 받아. 그렇게 말하면 얘네들은 못 알아들어. 세미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비틀거렸다. 연호가 세미 옆으로 달려가더니 서둘러서 그 애를 부축해 주었다. 괜찮아? 쉴까? 세미는 연호의 말에 고개를 젓는다. 조금 느리게 걷고 싶어라고 세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연호와 나는 그런 세미를 바라보고는 이내 세미의 옆으로 다가가 그 애와 보폭을 맞춘다.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느릿느릿 억새밭 사이를 산책하기 시작했다. 가끔 이 애를 보면 알게 된 건 사실 세미는 무척 몸이 안 좋다는 것이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무척 걱정된다. 완전히 건강해지면 좋으련만. 하늘을 올려다보니 주홍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억새밭은 드넓었고 동시에 드높았다. 언제쯤 되면 우리가 억새만큼 키가 커질 수 있을까? 막연한 생각을 품은 채로 하루가 또 지나간다. 오늘은 야오에게 조금 재미난 걸 보여줄게. 그날 갑작스러운 세미의 말에 우리 두 사람은 눈이 동그래졌다. 세미가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딜 가는 거냐고 물어보도 세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빨리 와보라는 말만 하며 억새밭의 깊숙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그리고 그렇게 정처 없이 그녀의 뒤를 따라 걷고 또 걷자. 어느 순간 부드러운 물에 닿는 듯한 감각이 들었다. 어때? 갑작스럽게 장소가 바뀌었다. 어라, 대체 어떻게... 방금 전까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연호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본다. 아무리 봐도 조금 전까지 걷던 장소와는 전혀 다른 장소인 것 같다. 확실히 세미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뭐 확실히 다르긴 해. 이곳은 내가 예전에 만들어둔 결계 아니거든. 조금 복잡하지만 도깨비 나라와 이어진 공간이야. 아직 내가 이곳을 관리하던 시절에 상제의 가신들이 올 때면 대접했었지. 귀빈실 같은 걸까? 그때는 꾸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 초라하긴 하지만. 도깨비 나라가 뭐야? 귀빈실은 또 뭐고?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맞이하는 곳이란 뜻이야.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연호와 주변을 살펴본다. 신기하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무슨 마법이라도 걸린 것 같다. 어때? 예전에 쓰던 공간이긴 하지만 마음에 들어? 너희들이 마음에 든다면 언제든 이곳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가끔 보면 하늘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앉을 곳도 없잖아. 그럴 때는 여기 와서 쉬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연호와 둘이 주변을 좀 둘러본다. 확실히 경치도 좋고 억새밭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음에 드는 곳이다. 그런데 그 이상 딱히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데. 뭔가 더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특별한 거? 드래곤이 있었으면 했어. 드래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참 애구나.